안녕하세요, 홍승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등 강제추행, 남성 간의 군인등 강제추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병사와 병사들 간에, 그리고 간부와 병사 간에, 그리고 간부와 간부 간에도 군인등 강제추행으로 신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저의 사례를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남성들끼리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근육 체크를 위해서 야, 너 근육 괜찮다, 야, 너 운동했더니만 펌핑 굉장히 됐는걸? 라고 하면서 가슴 터치를 하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내오면서 그리고 동료 간에는, 남성들 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친한 친구 만나면 어깨동무하고 팔도 좀 쓰다듬고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군대에서는 군인들끼리 서로 간에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괜찮았을 때는 서로 간에 서슴없이 이러한 신체 접촉을 해왔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어떤 연유를 통해서 저 사람 보내야 되겠다, 다시 저 사람하고 근무하기 싫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제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은 분대장이었는데 이 분대장이 원래 질책을 많이 했던 자신의 하급자, 즉 분대원한테 대해서 군번줄을 착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더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 어깨, 그리고 쇄골 부분에 대해서 더듬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체 접촉을 당했던 피해자는 이를 기초로 해서 저 사람 보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군 내부적으로는 선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도 같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확보를 해야지만 그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어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고소장을 확보를 해서 저희 의뢰인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분대장이었던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쇄골 부분, 목 부분, 그리고 어깨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더듬는 그런 부분으로 고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예행 연습을 충분히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CCTV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사관들이 CCTV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바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CCTV가 이미 저장 기간이 도과되어서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를 대비를 해서 아예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라고 하면 법원에 CCTV를 꼭 확보를 해야 되니 이걸 시간이 더 지나서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보전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해서 실제 저희 사건은 이렇게 증거 보전 결정을 통해서 CCTV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CCTV 이미 수사관이 확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 주장이 맞음을 다시 한번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더 과장하거나 아니면 더 축소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군번줄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듬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제 차 왜 더듬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한 대로 그 이유는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 더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군번줄을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로서 보여줬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성적인 그런 언동도 없었고 성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지도 않았다. 팩트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고의 동기까지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충분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피해자가 왜 신고를 했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한 이후에 이 신고의 동기에 대해서 그대로 조사 과정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과 우리가 조사받은 지 2주 안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과거에는 불송치 결정이란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아야지 최종적으로 끝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은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쉽사리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체 접촉을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남군과 남군 사이에서,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 아주 은밀하고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경우, 근육을 체크하기 위해서 근육을 만지는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번지를 착용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더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군인등 강제추행으로 성립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런 신고를 당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좀 위험한 순간이 온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사건에 있어서도 그분께서는 저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서 제가 변호인 선임을 하면서 선임료를 지급을 했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믿고 맡겨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같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